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자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다양한 채널에서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TV나 카카오 TV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도 우리 주린이들의 뽀통령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갖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상 다 못 도와드리더라도 다음 주에 이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강섭 전문가와 2부 바로 이어갈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시작 전에 현재 유럽 시장 상황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은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고요. 오늘 뭐 그 목요일 전에 발표되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어서 일단 무난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지수가 지금 그냥 소폭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었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보합권 정도, 상하이 같은 경우도 보합권 정도,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일단 니케이 같은 경우가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흐름과 마찬가지로 약간 음봉을 보이면서 좀 저항대에 지금 한 60일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지금 눌려 있는 상태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올라오다가 오늘 아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조금 밑으로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뭐 대만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좀 올라오다가 좀 약간 이제 꺾이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유로스탁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 홍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이제 그 중국 그 종목들이죠. 홍콩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약간 조정권에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오늘은 뭐 한 보합권 정도에서 지금 크게 이렇게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수요 회복 때문에 지금 계속 고점으로 $70까지 찍고 좀 소폭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고 그리고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금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곡물 가격들이 좀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콩 가격이 이제 그 고점을 뚫고 옥수수 가격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곡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종목들도 조금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꺾이지 않았다. 약간 관심을 갖고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냥 크게 그렇게 어떤 뭐 지수로 반응하거나 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일단 그런 어떤 지표들을 기다리면서 종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자력 관련주가 뭐 집중해서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어떤 섹터 하나가 좀 집중해서 오르고 그렇게 이제 그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딱딱딱딱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좀 거래하기가 조금 어려운 좀 약간 난해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지수는 좀 고점에 있고 어떤 지표들이 발표될 때 인플레이션 이슈라든지 어떤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그런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부담감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어떤 부분들의 매매를 할 때 오늘 사서 내일 오르고 또 안 오르면 손절하고 이렇게 매매를 좀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매매를 가져가는 어떤 패턴들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수가 큰 차이가 없는 상태 속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너무 매매를 잦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긴 텀을 두고선 그냥 이 상황을 조금 약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조금 약간 길게 매매를 하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하시는 게 조금 적응하시기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반적인 어떤 지표들을 체크하시면서 너무 그렇게 시장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너무 매매를 짧게 하지 말자.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서 좀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매매를 조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현재 유럽 시장과 마감한 아시아 주요 증시 그리고 원자재 가격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곡물 가격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또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선택한 종목 좀 길게 보고 가져가자라고까지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네요. 이렇게 시장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신강섭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 아마 보시는 것처럼 아마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어떤 종목들은 좀 수익이 나고 어떤 종목들은 조금 손실이 있고 그런 상태 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어떤 수익과 손실에 너무 민감하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긴 호흡을 갖고 자꾸 막 추가 매수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자꾸 대응을 하려고 하기보다 일단은 이번 주에 목요일 날에 또 어떤 그런 지표 발표가 있을 때 좀 약간 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면 그 변동성이 나올 때 조금 대응을 하려고 해보고 그리고 또 FOMC 회의가 15일, 16일 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계좌를 가지고 오늘 당장 거래를 하지 않으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좀 주식은 계속적으로 시간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너무 그렇게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시장은 어쨌든 지수가 크게 움직이거나 크게 내려가거나 크게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보면서 하나하나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어떤 종목들이 조금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당장 손에 손절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 속으로 지금 시장이 크게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종목들이 좀 손실 없는 상태에서 이제 좀 빠져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포트를 다시 재조정하거나 그런 기회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그 코덱스 인버스를 제가 조금 편입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계속적으로 주식 비중, 현금 비중 그런 부분들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계좌를 관리하실 때 그 종목에만 너무 빠져서 이제 종목으로 모든 걸 다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현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정도 비율로 좀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일단 그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도 그냥 좀 위험을 해지하면서 이걸로 어떤 수익률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편입을 해서 계속 언급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좀 균형감을 조금 가지고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 일단은 뭘 대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막 시장에 뭘 대응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언급드린 종목 중에 좀 사볼 만한 종목은 일단 지금 당장은 두산 밥캣을 한번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두산 밥캣이 지금 이렇게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이제 조금 약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편입해서 갖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백광산업의 흐름을 보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4%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앞전의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앞전의 흐름을 보면 지금 약간 두산밥캣이랑 흐름이 조금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요 차트를 조금 기억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요 백광산업이 요러고 있다가 5,400에서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계속 이렇게 5,000원, 5,300원, 5,200원을 했다가 오늘 6,600원, 70원대로 이제 레벨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 상황을 조금
가지고선 찬찬히 기다리지 않으면 사실 이런 부분의 수익을 바로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두산 밥캣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패턴을 이 백광산업이랑 패턴이 약간 좀 흡사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요 구간대에서 지금 들어주고 조정받고 또 다시 들어주고 조정받고 이런 흐름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지만 요 구간에서 조금 모아서 일단 지금 뭐 과감하게 어떤 부분에 배팅을 하기보다는 그냥 일부 좀 편입해서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사실 지금 한 5만 1,000원 정도 부근에서 한 5만 1,000원, 지금 한 20일 정도 선이거든요. 20일 정도 선이 한 5만 1,000원 조금 하회하는 금액인데 한 5만 1,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오면 한 5% 정도 편입해서 일단은 조금 이후 상황을 조금 지켜보겠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조금 계속 불안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어떤 이런 시장 속에 있다 하더라도 또 주식을 아예 또 매매를 안 하고 전부 다 팔고 현금만 가지고 가만히 있기에는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가되 이제 현금 어느 정도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는 그런 그 계좌 관리를 조금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은 두산 밥캣 종목을 한 5만 1,000원 정도 오면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요즘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장에서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관망하는 자세를 갖자, 관망하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로는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유망 종목들은 일부에서 이슈 토크할 때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종목 한 종목을 또 제시해 주셨는데요.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5만 1,000원대에서 일부 편입을 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냥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노란톡방에 올라온 첫 번째 사연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무백스고요. 매수가는 5,539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대무백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HMM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물류회사인데요. 오늘 종가는 0.93% 내림세를 보이면서 5,3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질문자님 조금 손실권에 계신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스펙주였다가 요즘에 좀 핫한 그 스펙주였다가 지금 이 현대무백스로 변경 상장된 업체고요.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아직은 조금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자동화 이제 토탈 솔루션 업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큰 회사가 이제 그 모회사로 있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은 그래도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아마존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그런 어떤 클라우드 사업을 전개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기본기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유통 그런 어떤 택배 시장이 커지고 그런 물류센터 투자도 증가하면 이런 자동화 어떤 이런 물류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재무구조에서 어떤 매출이나 어떤 영업이익이나 그런 게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가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기대감은 있다. 그래서 매출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일단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뭐 혹시 모회사가 이제 뭐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구조를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대는 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추세 자체도 지금 이제 스펙이었다가 상장되고 나서 좀 하락 흐름을 타다가 다시 좀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539원에 10% 정도면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진 않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일단 이 횡보하는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조금 지켜보다가 일단 그 자리가 예상은 어느 정도 돼요. 예상은 이제 한 요 정도 부근의 박스권에서 일단은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번에 지금 박스권 근처에 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조금 힘이 붙으면 그때 이제 상황 속에서 좀 저점에서 한번 잡아보려고 추가 매수 해보려고 조금 노력해보고 좀 단가를 낮춰놓으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무백스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류 수요는 늘어날 것 같지만 신규로 상장할 만큼 추세를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고요. 매수가는 15,100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궤양성 대장염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임상시험의 투약을 뉴질랜드에서 개시했다고 이번 달 초에 밝히기도 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의약물질 연구개발 기업인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사실 매매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시가총액은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사실 이렇게 제약 종목들이 모든 게 다 대부분이 다 이런 형태를 띠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뭐 임상 1상을 하고 임상 2상을 하고 임상 3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것들이 그런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시로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매매에 참고하기가 조금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상 1상이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임상 2상이 될지 또 임상 2상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밖에 매매를 할 수 없는 또 이제 그런 구간대로 보통 이제 기술적인 어떤 매매 위주로 이제 끌고 가게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레고캠 바이오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한 50억대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대표사 대표가 이제 우리 사주 조합에 이제 한 11만 주 정도를 주식으로 무상 출연을 하고 한 어떤 그런 경영자의 마인드나 아니면 뭐 기존 경쟁 업체에서 사실 이제 일반 개인 투자보다 더 잘 알 텐데 그런 쪽에서 이제 또 투자를 유치를 하고 투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고 지금 자리도 이제 하락을 크게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만들면서 좀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이런 단계에 있다가 어떤 약 개발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어떤 이제 이슈가 있으면 또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매수가 한 15,100원 정도면 사실 이 박스권 요 정도 부근의 상단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건데요. 일단은 지금 흐름은 잘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는데 다만 이제 그 매물대의 밑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15,000원 정도를 찍으면 본전 이상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청자 분께서만 15,100원에 이제 비중 25% 정도를 이제 매수하신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 가격대에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도 가격대에 오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 조금 유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줘서 일시적으로 조금 약간 15,000원 이상 상회하는 그런 어떤 가격대에 온다면 조금 비중 덜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후 상황 보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 가격이 만들어지는 구간대를 지켜보시면서 요 정도 구간대와 요 정도 구간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번 기회를 줬을 때 조금 일부 비중을 줄일 수 있다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그 자리를 만들 때 이 밑에서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단가를 계속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매수를 하셨다 하시더라도 좀 일단 덜어놓고 다시 내려오면은 좀 약간 단가를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평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 이제 상단 부분의 권역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이 밑에 하단 권역에서 이제 한번 매수를 하셔서 좀 단가만 맞춘다면 좀 부담이 덜하니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좀 어떤 비중 조절만 조금 하시고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수가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솔리드고요. 매수가는 8,77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5G 장비주가 지난주에 두 번이나 크게 들썩이면서 상승을 하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조정을 받아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솔리드 5G 관련주죠. 예, 통신 장비 업체고요. 일단은 지금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반등이 좀 의미 있게는 나왔어요. 지금 네. 차트를 보시면은 밴드 하단에서 지금 밴드 상단까지 부딪히니까 다시 조정이 나오는 당연한 그냥 어떤 조정이 나왔는데 그 부분의 조정이 이제 하락폭이 좀 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여기서 이 정도 반등을 했을 때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매도세가 좀 단기간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눌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 5G 관련주가 사실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 속 썩이는 계속 종목이에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4차 산업 어떤 그런 기대를 받으면서 그 동안에 이제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떤 투자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참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기관도 그렇고 메이저도 그렇고 이제 좀 매도가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이 종목들 솔리드뿐만 아니라 뭐 KMW라든지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RFHIC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들은 좀 하반기에는 좀 수주가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의 뭐 텔러스라는 회사라든지 뭐 인도의 뭐 릴라이언스 지오 뭐 이런 회사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수주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시장에 아직까지 좀 살아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통신사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좀 투자가 계속적으로 될 거다라는 부분에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반등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일단 아직까지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비중 10% 정도의 뭐 비중이고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으니까 일단은 하락은 조금 하락의 어떤 그런 추세는 조금 끝나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근데 여기서 단번에 이렇게 V자로 오르기에는 사실 어떤 큰 재료가 있어야만 뭐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이 밑에서 이렇게 하반 경직성을 좀 마련해 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기는 어떤 모습이 나오면 이 하단 부분에서 한 5% 정도 추가 편입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나서 좀 한번 보자. 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장비주인 솔리드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큰 반등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하반기 수주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좀 추세를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좀 더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파루고요. 매수가는 3,04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파루는 신재생에너지 대표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죠. 파루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파루는 지금 굉장히 관리 좀 종목으로 분류가 돼 있나 봐요. 네, 이게 파루가 지금 모양이 되게 이상하죠. 네. 모양이 지금 되게 이상한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조금 빨리 탈출하시려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이 조금 손실이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일단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차트를 이제 이런 차트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다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차트다라는 게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이 자리에서 뭐 어떤 크게 뭐 상폐가 된다든지 뭐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이슈가 당장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다가 거래가 정지되면서 조금 지금 당장은 어쨌든 3월 달도 지나고 뭐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언제 그런 얘기가 뉴스가 나와서 거래가 정지돼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거래가 정지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속으로 가면 굉장히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중간에 혹시라도 무슨 이렇게 동물 뭐 돼지 콜레라 뭐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 종목이 좀 약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료가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죽는 종목들도 단번에 이렇게 죽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한번 대반등이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또 꺾여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시장에서 기회를 주면 이거는 일단은 탈출하려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한 30% 권역 이내면 그냥 이 종목 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내에서 조금 빠져나오려고 조금 노력을 해보자. 지금 이 종목이 지금 관리 종목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그런 어떤 자금 조달 영업 손실 지금 보시면 이제 계속 손실인데요. 일단은 조금 지금 상태에서 좋은 어떤 재료가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시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좀 매도 마인드로 좀 적당히 손에 줄이면서
한 번에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부 손해를 인정하면서 조금씩 좀 털고 나머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부분들의 물량 부담 없는 금액만 좀 가지고 있고 좀 가급적이면 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호에 대해서는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등 시에 전량 매도하지는 말고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방법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방법까지 세세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다음 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네트고요. 매수가는 12,450원, 비중은 15%입니다. 한네트는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주로 하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요. 질문자님 매수가 보니까 2월달, 3월달 그 고점에 지금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한네트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네트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한 여름 정도에 그 재무부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초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발표를 하겠다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다가 눌렸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듯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네. 이 밑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조정도 길게 받고 또 다시 올라왔다 또 조정을 길게 받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갈 부분이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계속 내려 탔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약간 살려내는 듯한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한국컴퓨터 지주 계열 회사죠. 그리고 지하철역이나 뭐 편의점 이런 데서 이제 돈 인출기 사업을 주로 보통 하는데요. 이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같이 보시면은 K사인이라는 종목이 지금 흐름이 좀 제일 괜찮고요. 이 종목은 이제 그 한국컴퓨터 그러니까 그 한네트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권역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이제 K사인 같은 경우 먼저 이렇게 치고 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이게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들이 사실 이렇게 좀 힘이 세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KCT라는 종목도 좀 흐름이 괜찮게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KCS라는 종목도 지금 이제 한국컴퓨터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도 지금 흐름이 괜찮고요. 로지시스 같은 경우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네트만 보지 말고 이 관련된 종목들 좀 같이 보시면서 일단은 지금 한 12,000원 권역되면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야 되는 흐름이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좀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다른 종목들이 넘어갈 때 이 종목은 못 넘어가고 지금 여기서 밑에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또 혼자 여기서 당장 이렇게 넘어갈 만한 어떤 이슈는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 15% 정도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옆으로 지루하게 움직일 때 돈이 묶여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것까지 이제 현금 비중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매매가 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어떤 종목을 물려 있을 때 그 비중 조절을 하시고 이제 현금 추가 매수를 하시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계좌에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 종목에 이제 추가 매수를 했다가 그 부분이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종목들의 매매까지도 이제 그 매매가 이제 꼬여가는 어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지켜보시고 이후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재료가 있거나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위안화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황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지켜보고 지금 일단은 뭐 크게 손절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움직이면 뭐 7, 8%, 10% 이렇게 되게 쉽게 움직이는 또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고요. 다른 종목들 보면서 조금 보유 의견,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네트에 대해서는 지루할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디지털 화폐 관련주 K사인이나 로지시스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LG고요. 매수가는 89,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질문자님은 정말 좋은 타이밍에 매수 잘하신 것 같아요. 수익 실현을 언제쯤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이 LG가 그 인적 분할 후에 이제 그 다시 상장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적 분할 후에 상장되는 이런 회사들이 좀 변동이 크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위로 나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일단 저도 뭐 포트에서 가지고 있지만 이 밑으로 이제 좀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지금 당장은 조금 약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미 벌써 하락을 맞을 걸 좀 맞았거든요. 지금 이미 이 상장 후에 자회사 지분 가치가 이제 지주회사들이 조금 할인을 적용해서 이제 그 할인을 적용해서 이제 그 시가총액이 형성되긴 하는데 지금 일단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자회사 지분 가치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이 돼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그 각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제 모든 종목들을 끌고 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이제 어떤 포인트들이 딱딱 맞아야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포인트들이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포인트가 딱딱 맞는 종목들만 크게 움직이는 또 이런 시장 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소외돼 있고요. 일단은 LG 같은 경우가 그룹 자체가 이제 예전에 그 마그나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나올 때는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크게 움직였던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인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7월 달 정도가 돼야 뭐 마그나와 합작 법인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가시화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LG전자의 흐름, LG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그 그룹주 중에서 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LG화학을 보는 듯한 어떤 느낌인데 뭐 현대차, 뭐 만도, 뭐 현대, 위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지금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간대에 이제 있죠. 지금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요. 뭐 기아, 현대차 그런 종목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대반등이 나오면서 마치 상승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요 영역대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영역대를 지나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계속적으로 기고 있는 이게 굉장히 지루한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시간 조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시간 조정 뒤에 어떤 마그나와의 어떤 그런 이슈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면 다시 상승 흐름을 탈 것이고 그게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고 뭐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온다면 또 서서히 또 하락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잘만 버텨주면서 뭐 마그나 그런 합작법인 7월 달에 가시화되고 어떤 이런 부각 이슈가 받는다면 LG전자의 흐름 또한 흐름이 괜찮아질 거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자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어떤 이슈가 있고 또 LG 화학의 개별적인 리콜이라든지 지금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좀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2차 전지의 그런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LG 화학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의 주도주의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종목들이 가지 않으면 시장이 사실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주고 하면 LG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조금 지금 현재 그런 저평가 국면을 조금 해소하면서 조금 다시 반등이 있어주지 않을까. 이런 지주회사들이 또 오를 때는 또 길게 또 잘 올라가는 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보유하시고요. 일단 89,000원이면은 비중 10% 그렇게 많지 않고 일단 보유하고선 일단 뭐 LG라는 회사에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좀 편안하게 가지고 계시면 그 이후에 상황은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질문이 있어요. 네네. 포트 관리할 때 네. 요즘에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 이런 마인드시잖아요. 네. 질문자님 이미 수익권에 계신데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거는 좀 안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급하게 현금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다른 종목들이 다 물려 있고 뭐 현금이 하나도 없으시다면은 파실 네. 수 있는데 지금 LG라는 종목 하나만 봤을 때는 비중도 이제 10% 정도로 뭐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으시고 저게 만약에 비중이 한 50% 정도 됐다고 하면 반등할 때 한 11만 원 구간대에서 좀 일부 현금 챙기고 나머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비중 자체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뭐 당장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마음속에는 뭔가 불안한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사실 저는 네.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호재보다 조금 악재에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지만 사실 그런 예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 그대로를 자꾸 보려고 하는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다 뭐 100%로 현금화하고 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내려온 종목들도 전부 급하게 다 잘라내고 그런 것보다는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 맞춰서 물론 이제 LG가 다시 뭐 11만 원 돌파하면 뭐 선택 사항이시긴 하시겠지만 뭐 현금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권역에서 그냥 비중 10%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그냥 본전 근처에 오거나 소폭의 이익이라 해서 뭐 전부 다 잘라내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좀 더 네.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좀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하자,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측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G에 대해서는 이런 지주회사들이 오를 때는 또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마그나 합작법인 이슈가 있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꼭 질문자님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사모개발이고요. 매수가는 6,1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모개발은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관련주인데요. 서부간선 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서 수주한 전력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언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네, 사모개발이라는 회사도 사실 대선할 때마다 항상 부각을 받는 종목이에요. 이화공영, 특수건설, 사모개발 뭐 이런 회사들이 항상 좀 같은 친구로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요. 그중에서는 사모개발이라는 회사가 제일 좀 탄탄한 회사예요. 토목 관련 회사고 네. 이 회사는 배당도 하고 있고요. 배당도 하고 있고 다만 그런 어떤 테마 종목들이 이제 이화공영이나 이런 것들 특수건설 이런 거 좀 가볍게 움직이지만 사모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회사의 이제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좀 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고 흐름은 굉장히 좋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앞전에서도 이렇게 먼저 급등이 나왔다가 장기간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그림으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다만 이제 이 종목은 대선의 어떤 그런 정책 공약이 나왔을 때 다음번에 한 번 더 어떤 공약이 나오면서 상승을 주면 그 영역까지만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은 조금 기다려볼 수 있지만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 거기서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비중 20% 정도면 뭐 들고 있어 볼 만하고 다음번 상승 좀 기다리고 그 상승이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나눠서 수익 실현하는 그런 자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매도를 못하면 또 다음 그런 대선을 할 때까지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 회사가 평상시 때는 이제 3,000원에서 한 5,000원 요 정도 권역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대부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흐름 권역에 있던 종목인데 대선을 할 때나 뭐 그럴 때 좀 이슈에 부각을 받으면 그런 재료로 좀 이렇게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재료가 있을 때 매도하고 나가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치면은 또 이제 상당히 또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는 또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하는 한 1년여 시간 동안에 중간에 좀 기다려 보다가 급등을 주면 조금 차익 실현하는 그런 자세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 개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현재 충분히 괜찮다 하지만 대선 정책 관련해서도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질문자님 수익권에 계신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하나제약이고요. 매수가는 24,7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는데요. 하나제약은 오늘 0.21% 소폭 조정을 받았네요. 23,3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질문자님 조금 손실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종목은 되게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도 보시면은 뭐 재무제표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고 뭐 EPS는 주당 EPS 한 8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매수가보다 뭐 무상증자를 할 정도면 이제 뭐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뭐 갖고 있는 유보율이 지금 2,800%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에서 부채 비율도 23%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도 12%. 제약 회사들 뭐 20%대 이런 영업이익과 이렇게 영업이익 매출
그리고 뭐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이런 회사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못 가요. 그 제약 회사들이 사실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좀 건실한 회사들이 오히려 못 가고 뭐 영업이익이 이제 없고 막 적자고 미래에 기대감이 있고 뭐 그런 어떤 약을 발표하고 이런 회사들 위주로 조금 올라가는 이런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재무제표도 보실 줄 알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선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 권역대를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25,000원대를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대에서 굉장히 지루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24,700원 정도 되시는데 25,000원과 지금 그 2만 원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런 흐름 속에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이 상단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24,7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좀 약간 가지고 계셔도 조금 불안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전부터 보시면은 이 고점을 계속적으로 넘어가려고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계속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시면 조금 답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중 20% 중에 다음번에 혹시나 이 고점을 터치를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비중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그리고 한 10% 정도만 갖고 10% 나머지는 현금으로 살려서 다른 종목들을 조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나제약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25,000원대를 못 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반등 시에 절반 정도 매도하고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HMM이고요. 매수가는 48,75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HMM은 오늘 이슈가 또 있었죠. 산업은행이 보유한 전환사채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분석에 급락을 했는데요. 질문자님 차트 보니까 지금 또 고점에 물려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상하이 운임지수를 보시면 상하이 운임지수 인덱스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그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흐름은 나쁘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그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상해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주가 괜찮다, HMM 괜찮다라는 부분 속에서 상당히 밑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좀 약간 부담스럽고요. 일단 부담스럽고 그리고 오버행 이슈라는 게 이게 계속적으로 부담을 조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 40%면은 비중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서 지금 이 21선을 이탈하면서 좀 오늘 하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그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혹시나 반등을 준다면 사실 비중을 조금 약간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지금은 조금 외국인과 기관도 이제 조금 이제 매도를 하는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내려오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이제 하는데 이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물론 이렇게 또 팔다가 또 다시 사들여 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 수급은 지금까지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하락이 뭐 계속 언제까지 이어진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혹시라도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준다면 주식은 뭐 시황이라든지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컨테이너 뭐 상하이 뭐 그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이런 부분이 아직 괜찮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의 이슈로 인해서 오늘 조금 많이 내려와서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또 어떤 상승을 준다면 좀 비중을 줄이려고 좀 노력을 해보자. 그러니까 비중 40%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여러 가지 시황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만큼 올라온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상승폭 안에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시장을 조금 받기 시작하는데 비중 40%를 너무 이제 그 고점에서 48,000원 부근이면은 어느 정도 약간 고가권 영역에서 이제 그 매수를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조정이 좀 깊어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기간으로 조금 시간을 오래 끈다고 하면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그 다른 종목의 매매까지 다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비중을 덜어내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표들의 상황은 괜찮으니까 일단 기회를 줄 때 조금 비중을 줄여보자, 비중을 줄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에 대해서는 업황은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반등 시에는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방법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주산업이고요. 매수가는 2,82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주산업은 배합사료 생산업체인데요. 곡물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고 전문가님 하셨잖아요. 네네. 이 종목은 앞으로 좀 기다리면 상승할까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결론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대주산업을 보기 전에 한일사료, 한일사료도 보시면 지금 흐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업종들의 흐름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가 권역에서 조금 약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또 모양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곡물 가격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곡물 가격의 이슈도 뭐 계속적으로 기후라든지 아니면 그런 업황이라든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곡물 가격이 계속 움직이고 또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유하시고 한일사료,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과 같이 보자.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조비, 뭐 농어바이오, 뭐 경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농업 관련된 종목들도 저도 포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곡물 관련된 종목들 좀 지켜보고요. 일단 대주산업도 좀 관망 의견 드리도록 보유 및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산업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곡물 관련주들과 함께 비교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질문자님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노란톡방에 남겨주신 분들 순서대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2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다양한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을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꾸준히 많이 시청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